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에어드랍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일 겁니다. 그 중에는 에어드랍 작업을 다양하게 많이 해본 분들도 있을 것이고 에어드랍을 처음 해보는 초보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최근 크립토 커뮤니티에서 큰 파장을 일으킨 HX TG 사태를 계기로 과연 에어드랍 시장에 앞으로도 미래가 있을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고 있던 것은 아니라서 처음부터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본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슈는 단순히 한 프로젝트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웹3 에어드랍 시장 전반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줄 수 있는 사건이라고 판단해서 한번 정리해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HX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HX는 토큰을 내놓기 전에 초반에 유저들에게 돌아갈 몫이 꽤 크다는 느낌을 줬습니다. 실제로 HX 프로젝트 팀이 사람들에게 각인시킨 포인트 구조는 포인트 파밍 참여자와 NFT 참여자에게 25%, 그리고 XP 참여자에게 5%, 즉 유저들에게 총 30%의 에어드랍 물량이 할당되는 식으로 이야기해왔습니다. 하지만 TG 이후 실제로 드러난 수치를 보면 포인트 참여자 7%, NFT 참여자 1%, XP 참여자 5% 정도로 실질적인 유저 배분 물량은 총 13% 수준이었습니다. 나머지 물량은 마루의 3%, 마켓메이커한테 14%가 배정되면서 기존 커뮤니티 유저들이 기대했던 그림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거죠. 쉽게 말해 사람들은 수수료로 100만 원을 쓰면 토큰 10,000개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이해했지만 실제로는 100만 원을 쓰면 토큰을 1,000개밖에 못 받는 대참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대부분의 유저들은 손실을 보게 됐죠. 처음엔 유저들에게 에어드랍이 크게 풀리는 것처럼 보이게 설명해놓고 나중에 보니 실제 에어드랍 유저들 물량은 매우 적은 수준으로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즉 커뮤니티 유저들에게 말장난으로 사기를 친 것과 다름이 없는 거죠. 그런데 HX팀의 어처구니 없는 행보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유저들이 강하게 분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체념하는 분위기로 넘어가는 수순이었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은 어쩔 수 없고 수습이라도 제대로 하라는 쪽으로 여론이 넘어가고 있었죠. 그 과정에서 유저들이 팀에 가장 강하게 요구한 것이 바로 바이백 대시보드였습니다. 바이백은 토큰이 TG된 이후 프로젝트 팀이 토큰 물량을 매수하며 가격을 올리는 작업인데요. 토큰 가격이 올라가면 그만큼 유저들은 시세 차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토큰이 TG될 때 매우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유저들은 HX팀에게 말로만 바이백하겠다고 하지 말고 유저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바이백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HX가 이 바이백 대시보드를 유저들이 기대한 것보다 훨씬 늦게 공개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막상 공개된 대시보드 안에 유저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핵심 정보가 거의 없었죠. 유저들이 알고 싶었던 정보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지금까지 총 얼마를 바이백했는지, 앞으로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바이백할 것인지, 하루 단위로 어느 정도 매수할 것인지, 이걸 한눈에 알 수 있게 보여달라고 한 것이었는데 중요한 정보는 쏙 빼놓고 대시보드를 만든 거죠. 이에 유저들은 역대급 10스캠 프로젝트가 나왔다며 강하게 분노했고 팀에서는 시간이 지나고서야 수정하겠다는 응답을 내놓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유저들이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HX 토큰 가격이 현재가 대비 2배 이상 폭등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엣지의 스캠스러운 운영 때문에 토큰 가격이 올라줄 것이라고 쉽게 신뢰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우프기도 한 점은 토큰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하기 시작하니 HX를 무섭게 욕하던 사람들도 갑자기 광신도처럼 응원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쩌면 이 장면은 코인 시장의 본질을 가장 솔직하게 보여준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프로젝트가 스캠이건 말건 결국 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이 오르느냐 마느냐, 내가 손해를 보느냐 아니냐, 이것이 전부라는 거죠. 프로젝트의 미래성, 기술, 방향성, 운영 방식, 이따위의 것들은 결국 다 허상에 불과하다는 거죠. 결국 이 코인 바닥은 토큰의 가격이 전부인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HX는 시작부터 뭔가 석연치 않다는 평가가 따라붙던 프로젝트이기도 했습니다. 먼저 상당히 큰 자금을 관리하는 퍼프덱스 파운더가 익명이라는 점이 수상했죠. 핵심 운영 주체가 익명에 가깝다는 점이 계속 의심을 샀습니다. 사실 HX 파운더가 익명인 이유는 오너가 MEXC 사장이라는 이유가 유력했는데요. 공식 HX 디스코드에서도 이 이야기에 대해 부인하지 않는 것으로 봐선 아마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MEXC 거래소는 쓰레기 양아치 거래소로 유명하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프로젝트가 주장하는 유저 규모와 실제 트래픽 간 괴리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작년 9월경 HX 트위터 계정은 유저가 10만 명을 돌파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웹사이트 트래픽 확인 결과 9월 사이트 총 방문 수가 10만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실제 유저는 수천 명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심지어 이 수천 명 중에 가짜 유저도 섞여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겁니다. HX OI도 1비를 넘었다는데 이것도 조작이었을 확률이 상당히 높았는데요. 왜냐하면 퍼시피카 거래소가 HX와 비슷한 웹사이트 트래픽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유저 수는 비슷할 텐데 이상하게도 OI는 10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 라이터 프로젝트와 비교해도 터무니없이 OI가 높았습니다.
이는 MEXC 거래소가 OI를 가짜로 부풀리는 수법과 동일하죠. 마지막으로 TG 이후에도 토큰 가격이 오르려면 유저들이 HX 거래소를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그럴 만한 메리트가 전혀 없었습니다. 차별점이 없었기에 유저들을 끌어들일 만한 매력도가 없던 프로젝트라는 거죠. 그렇게 결국 HX에서는 사람들이 우려하던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이번 HX 사태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한 프로젝트가 욕을 먹고 끝나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웹3 에어드랍 시장 전체가 지금 어떤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에 가깝습니다. 요즘 나오는 프로젝트를 보면 처음엔 유저 유입이 필요하니까 초반에는 최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유저들은 그 기대감으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는 TG 일정을 뒤로 계속 미루면서 유저들의 수수료만 잔뜩 빼먹고 볼장 다 봤으면 그대로 방치하는 프로젝트가 많죠. 심지어 HX는 1년이 넘게 작업을 해온 유저들이 많기 때문에 그 허탈감은 말로 이룰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토큰 가격이 많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보여준 스캠스러운 운영 방식에 진절머리가 나서 손절하고 떠나버린 유저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HX는 시간이 지나서도 역대급 스캠 프로젝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어드랍 시장에 과연 미래가 있겠냐는 물음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사태로 인해 앞으로 유저들의 경계심은 더 강해질 것이고 유저들의 지갑은 더 굳게 닫혀 투자금 또한 매우 소극적이게 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적으로 퍼프덱스는 실질 유저를 꾸준히 모으기 어렵기 때문에 미래성은 없다고 보는데요. 에어드롭을 받으러 온 유저들도 TG 이후에는 물량을 대부분 정리하고 떠나는 경우가 많고 실제 서비스 이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에어드롭 구조가 통째로 바뀌거나 시장의 흐름을 바꿀 만큼 혁신적인 프로젝트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 시장 역시 점점 더 스캠만 늘어날 뿐 기회의 문은 더 좁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저는 에어드랍보다 앞으로 매매법을 연구하고 숙련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다만 당장의 이 에어드랍 시장 자체가 무너지는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앞으로는 작업을 하실 때 토크노믹스가 어떤지, 팀이 얼마나 투명한지, 프로젝트가 실제로 유저를 붙잡아둘 서비스인지를 훨씬 더 냉정하고 신중하게 판단하고 작업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